그때 몸무게 기준으로 5일을 맞는데 300 넘었었던 것 같아요. 300과 500 사이가 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좀 섣불리 추천을 하기는 어렵지만 생각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한 다음에 다시 쓰러졌을 때 그때 교수님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비싼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차라리 그럼 스테로이드를 더 맞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일을 그만둔 상태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병원비는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싼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게 좀 무서웠죠. 아무래도 그거를 맞으면 또 평생 맞아야 될까봐. 사실 스테로이드로서는 이제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게 보이니까 교수님도 이제 추천을 하셨었던 거였고, 혹시 모르니까 실비를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정말 다행히 실비가 됐죠. 그래서 다행히 10% 정도만 내고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었어요. 사실 근데 그 주사를 맞는 것도 한 번 맞고 나서 찔러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냥 낸다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크게 안은 채 이제 치료를 이제 그 주사를 맞았는데, 그 주사가 저한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된 건가 싶기도 했는데 실비가 되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맞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또 맞았죠.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두세 달에 한 번씩 쓰러졌었는데 그걸 맞고 나서는 6개월을 견디게 된 거예요. 이제 비록 이제 흔들흔들 거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진 않으니까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효과가 있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고 이제 6개월 이후에 또 맞았는데 그 맞았을 때는 1년이 갔어요. 만약에 또 쓰러진다거나 하면 아마 계속 면역글로불린 주사로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면역글로불린 주사가 100% 모든 사람들에게 잘 맞는 약인 건 아니에요. 글로불린 주사가 저처럼 잘 맞으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의 주사들도 있고 또 약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증상에 맞는 거를 찾아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첫 번째고,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약이 있긴 있는데 이게 가임기 여성의 부작용이 없다고는 나왔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모든 사람에게 하지는 않았었고,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30대 여성이고 결혼 전 여성이고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는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과 상의를 하면서 그냥 위험 부담이 있는 약보다는 그러면은 비싸더라도 실비가 될 수도 있고 한두 번 맞고 또 계속 나중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걸 면역글로불린 주사로 치료를 해보자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사를 맞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례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았는데 저도 이렇게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교수님과 이제 병원 의사분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가면역 뇌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가 100% 확실한 정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제 몸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00% 양성 반응이 나온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자가 면역 뇌염을 어렵게 발견을 하고 이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면서 2년간 이렇게 겪어왔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는 자가 면역 뇌염이라는 게 나왔을 때 생각보다 그냥 덤덤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병, 너무 알 수 없는 병이고, 생각보다 뭐 다른 감기나 뭐 전에 겪었던 난소기염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큰 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덤덤했었던 거예요. 것 같아요. 더 뭔가 현실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몇 달 정도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겼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었죠. 이게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을 계속 울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병이 계속 오래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울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울고, 약간 병에 대해서 계속 막 집착하면서 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병에 대해서 진짜 세세하게, 정말 교수님도 이거는 넘어가도 돼요 라고 할 정도의 증상까지도 정말 세세하게 적어서 다 물어봤었어요, 교수님한테. 근데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다 답을 해주시긴 하셨었는데, 이 상태가 조금 약간 좀 평소보단 다르다고 느껴지셨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예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예전에 불안장애를 겪었었던 게 있었더라고 적었던 게 있었는데,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약 자체가, 만약에 불안장애를 겪었던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은 불안장애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이제 약간 불안장애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치료와 예방 차원에서 불안장애 치료하는 약을 먹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제일 적은 용량의 약을 추가로 처방을 해 주셨었죠. 그렇고 나니까 덤덤하다가 불안하다가 이제 다시 약을 먹고 좀 다시 덤덤해지고, 이런 거를 조금 겪으면서 오히려 큰 병에 대한 불안과 우울함이 덜 겪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 증상 자체가 뭐 제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었던 과거와 더불어서 너무 큰 병이라는 현실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이라는 게 제가 느끼고 있었어도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는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주 불안하지도 아주 우울해서 거기에 늪에 빠지는 우울과 불안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일기를 쓰게 됐던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감정 과잉인 상태가 아닌 이제 정신 상태에서 일기를 쓰고 증상을 쓰고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보시면 이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날짜별로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 이제 크게 이제 부제목으로는 주저앉은 삶, 그리고 10분 뒤에는 마음이 바뀔지 몰라, 그리고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모를 마음, 이번 한두 번도 해보는 건 아니면서, 그리고 비싼 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리고 여기 환자들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중을 기록하다, 이렇게 큰 부제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책에는 감정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불안하고 어떻게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입원했을 때 그날 하루에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부모님과의 뭐 트러블과 또 화해와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런 거 감정을 토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감정만을 풀어내서 쓴 글들이 아니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그리고 뭐 대화 형식의 뭐 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슬픈 이야기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저 여기에도 써두긴 했지만 그냥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편히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뭐 어느 뭐 환자의 일기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자가면역 뇌염이라는 걸 겪고 있는 한 사람의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린 에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제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도형들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각기 이게 놓여져 있는데 다 자세히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선이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이 동그라미를 거쳐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제 몸 상태를 의미하는 도형들이에요. 이제 뭐 이 도형들이 일자로 이제 줄과 연결돼서 이어지면은 이제 뭐 휘어지긴 하더라도 중심축이 잡혀 있어서 항상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몸 중심축만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다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제멋대로 움직이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제 몸과 같이 형상화 시켜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좋아해서 이제 노란색 이제 표지 색상을 선택을 했고, 이게 어쨌든 좀 책이 꽤 또 두꺼워서 약간 다른 제가 기존에 제작했던 책보다는 더 책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게 책 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작년에 내고 퍼블리셔스 테이블에 나가서 이제 팔았었는데, 그 이후로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이후로 또 제가 2번 정도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약간 시기가 좀 이제 잘 팔릴 수 있는 시기를 좀 흘려보냈죠. 이제 독립출판으로 이제 책을 내고 나면은 이제 빨리빨리 책도 이제 홍보를 하고 이제 서점에도 많이 보내고 이제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여러 이제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계획했던 대로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판매량이 조금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리뷰도 남겨주시고 그래서 괜찮다. 제가 했던 것보다는 더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뭐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과 이제 뭐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책을 리뷰해 주신 분들이 좋다고 해주셨던 구절들을 이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드릴 부분은 프롤로그를 좀 나중에 썼는데 이 프롤로그를 쓰면서 병 자체의 이름에서 주는 불안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2018년 7월 3일 엄마는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내 병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 나도 나의 병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기 싫었던 것 같다. 내 병에 관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겁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내 병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잘 알아서 나도 짐짓 내 병을 정확하게 말하는 걸 피했던 건 아닌가 싶다. 물론 말하지 않으면 서운해할 친구들에게는 말했지만 아직도 그 단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음하는 것, 글자로 쓰는 것 등을 제대로 한 번에 해본 적이 드물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려는 건 내 몸에 대한 예의라고 해야 할까? 가진 불안과 아픔, 상처, 우울, 기쁨, 희망 등에 대해 얘기하고 책을 만들어 팔면서 한편으로는 내 몸의 아픔을 가리는 데에 급급한 건 비겁한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한 불안 극복 의지를 심어주고 싶기도 했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 기록하는 일, 먼 미래에 웃게 할지 울어대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삶의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해두려 한다. 이제 두 번째로 읽어드릴 부분은 이제 이번 5일째 되는 날의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오락가락했다. 기분이 좋아 상쾌했고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 병이 겹쳤을까? 고민하는 마음이 불안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1분 1초마다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굳이 병원에 들어와 특별할 건 없었다. 집에서도 그랬으니까. 병원이라는 장소와 일상의 온도차가 불안을 잠시 극심하게 했을 뿐이리라. 잠깐의 어지러움과 잠깐의 불안이 병원이라는 곳에서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질 뿐. 유난히 긍정적이려고 하지 않고 또 유난히 부정적이지 않으려 일을 하고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인스타를 한다. 흘러가는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려 뇌가 방어하는 건지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삶이 병원에서의 삶마저 갉아먹어 특별히 느끼게 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다. 다만 사람의 삶이 언제나 건강할 수 없음을 그것이 어쩌면 인간 최고와 최저의 삶을 떠올리게 하는 가정일지 모른다. 불안한 삶 속에서 완전한 건강을 원하는 것이 행복인지 행복한 삶 속에 살다가 덮쳐오는 불안을 긍정적인 힘을 토대로 극복해내는 게 행복인지 모르겠다. 정답 없는 삶이 인생이라 특별히 규정짓지 않으려 하나 그것마저도 인생을 하찮게 내려다보려는 나의 의지가 고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모르겠어서 삶이 즐겁고 불안하고 행복하고 슬프고 겁이 나고 또 기대된다. 이번에는 짧은 글을 읽어드릴게요. 2017년 12월 9일 조금 더 멀리 더 오래 걸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힘주어 걷고 나아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당연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내는 일에는 보통이라는 당위성을 당연하게 갖지 않음을 흔들거리는 걸음을 통해 깨달았고 그렇게 나는 또 삶을 배워나가고 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019년 7월 6일 오후 3시 48분에 적은 글입니다.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병에 대한 의존과 불안을 털어내고 싶어졌다. 몇 년 후에 완치가 판정되면 책을 내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이 지금 병에 대한 부정으로 느껴졌다. 병은 끝없이 나를 괴롭힐 것이고 나는 무수히 이겨내려 할 것이다.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도중을 기록하려 한다. 그저 이런 삶도 있음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기 위해 책을 낸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옮길 때마다 페이지에 적힌 감정들이 떠올라 울컥거린다. 글을 옮기면서 살아있구나를 느낀다. 과거를 끄집어내어 잘 견뎌낸 순간, 고통스러웠던 순간, 희망을 스스로 발견해낸 순간을 떠올리며 대견해하고 신기해한다. 과거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 또한 사랑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안다. 과거는 나를 일으켜주고 존재케 하며 내 미래 조각을 형성하는 뿌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늘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몰라랑 이제 자가면역 뇌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수집했던 정보 그리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가면역 뇌엽 자체에 대한 정보 공유도 공유지만 이 희귀병을 앓으면서 겪었던 불안, 우울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이제 언제 무너져 버릴지 몰라 책을 구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댓글이 알림이 안 뜨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랑 이제 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그곳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수선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 이제 좋아요와 이제 알림 설정 이런 것도 눌러주시고 이제 많은 관심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브이로그도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이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